같아요. 떨려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서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감이 그죠? 기적의 3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네네. 너무 이렇게 이런 저녁 미팅에서 사업 설명하고 또 저희 스토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올해로 44살이에요. 79년생이고 9살짜리 딸 하나를 키우고 있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전 아메이 하기 전에는, 분당에서 수학학원 하고 있었고, 강남에서 수학 과외하던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도곡동에 살면서, 거기 그 숙명여고 학생들, 경기고 학생들을 되게 열심히 잘 가르쳤고요. 고3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정말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따가 자주 등장합니다. 네, PPT에 나올 거지만 저희 남편은 아주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어요. 국정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아빠의 꿈이었죠. 공무원이랑 결혼해라. 그랬는데, 안정적인 남편의 직업과 또 저는 프리랜서로, 수입이 좀 사실 남편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대부분 결혼하면 통장 합치시죠? 제가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좀 현명하게 공동 통장을 놓고 거기에 각자의, 우리 저금할 것, 또 생활비, 뭐 보험료, 뭐 이런 거 다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은 각자 쓰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인생의 변수를 경험해요. 남들한테는 일상일 수 있는데 저는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애를 낳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36세 아이를 하나 낳아요. 근데 그때 저의 모든 삶이 뒤흔들려요. 왜냐하면 수입도 많았죠. 제가 되게 자신 있었죠. 근데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해봐요, 처음. 너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 못 했는데, 정말 수입이, 내가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제로구나. 근데도 자존심 때문에 몇 달은 버텼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었겠죠? 그래서 막 썼죠. 그리고 아이한테도 되게 좋은 거, 맨날 놀이발달, 정서발달, 제일 좋은 거 뭐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나면서 점점 남편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안 하고 결혼을 하다 아이를 낳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너무 더럽고 치사한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이 아메이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이쪽으로 살짝 빠져서 들려드리는 저희 아메이는요. 우선 오늘 아까 김효은 리더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면 좋아요. 오늘 여기 오셨다고 해서 이거 들으셨다고 해서 꼭 아메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어떤 마음이시면 좋겠냐면 나한테 꼭 여기 와보라고 하신 분이 있죠. 막 같이 가자고 하신 분이 하는 아메이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거라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아주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가 이런 거구나. 제가 진짜 장담컨대 아메이란 단어만 빼고 이 비즈니스를 설명해드리면 10명한테 설명하면 20명이 한다고 나오실 건데요. 그 뒤에 아메이란 단어만 붙이면 한 명한테 말해도 10명이 같이 반대하죠.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아메이에 대해서 밖에서 들었던 고정관념을 다 잠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다 처음 오셨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아마 이 사진을 많이 본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것만큼 충격적인 반전은 없어서 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분 누구 같으세요? 그죠? 옥태견이라고 있어요. 2PM에. 자,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옥태견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죠? 저의 남편이에요. 너무 잘생겼죠? 다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전 이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이거 20대 때 얼굴, 20대 때 사관학교 시절에 20대 때 얼굴이고요. 여러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모습이었는데요. 분명히 이 모습이었는데 제가 만났을 땐 이미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이때 저희 남편은 저에게 막 이제 결혼 이야기하고 할 때 국정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아메이 한지 6년 9개월째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단 하루도 아메이를 하고 지낸 날 중에 아쉽거나 돌아보니까 뭐 후회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시간들은 한 번쯤은 내가 그때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좀 많죠. 근데 제가 저희 남편이 이제 국정원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저희 과외했던 학생 중에 전교 1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너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꿈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오빠 황근이가 꿈이 국정원 들어가는 게 꿈이라더라. 그랬더니 저한테 나가는 게 꿈인 사람이 여기 있다면서 딴 데 가라고, 딴 데 가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밖에서 볼 땐 너무 괜찮았던 게 막상 해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냥 언뜻 봤는데 좋아 보였던 사람이 한 두세 달도 안 걸려요. 한 달만 같이 겪어봐도 아마 지금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 누구만 생각해도 이가 갈리는 분 계시죠? 위에 상사분들 중에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참고 버티는 거라고 봤을 때 여러분, 저는요,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이야기라서 이 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보이세요? 그죠? 막 화가 나시죠? 네모밖에 없는데 동그라미 있다고 하고. 아무리 봐도 이게 네모만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모. 그죠? 그런데 제가 요 사이에, 이거 보이시죠?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네모와 네모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16개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게 보이세요? 네, 아니에요. 아직도 안 보이는 분 계세요. 제가 따로 나중에 파일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제 보여요. 약간 매직아이처럼 동그라미가 16개나 나와요. 분명히 아까 없었잖아요. 그죠? 안 보이셨잖아요. 저는 아메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보상받고, 혹은 막 감동하고, 좋았던 것들을 밖에서 이야기를 하면 없다는 거예요. 아니래요. 저보고 막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없는 걸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밖에 있으신 분들이 못 본 걸 제가 이 안에서 본 걸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돈 얘기 좀 돈또 골랐니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나는 그런 돈은 필요 없어 막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 정말 아메이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의 이야기시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돈에 대한 개념이 2번의 경험으로 확실히 잡히는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30살 때예요. 저는 본의 아니게 참 안타깝게 저희 언니가 2살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 언니가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셨어요.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 저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판가름하시면서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제가 27까지 뭔가 전문직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증을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안 돼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안 되던 중에 교회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이렇게 나이키, 퓨마, 운동화 아마 여기에 혹시 저한테 운동화 사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나이키 97 건빨이라고 있거든요. 나이키 97 건빨, 덩크, 레이건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어요. 덩크 시리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그거를 27, 28, 29, 30, 3년, 4년이 넘어갈 쯤 되니까요. 돈이 진짜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초등학교 쌤인데 제 거 수입을 보고 선생님 하기 싫다 그랬어요. 야, 진짜 내 월급이 일주일 만에 들어오면 어떡해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정말 사업이 돈이 됩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확실해요. 저도 와, 진짜 이게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30이 될 쯤에 돈이 많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차도 샀고요. 뭐 예쁜 거 있으면 2개씩 샀어요, 항상. 여유가 너무 넘쳤고 그땐 제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네, 안 했어야 된다 생각도 가끔 하지만, 안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이 모아진 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저는 딸 셋, 아들 하나에 둘째 딸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사남매라는 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제가 지금 딸 하나를 키우면서도 느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어땠냐면, 늘 내천자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저희 엄마는 화장 한 번 안 하셨고요. 저희 아빠도 항상 근엄해요. 막 웃지도 않으세요. 뭔가 고민이 많으셨겠죠. 그걸 제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다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느낌 오시죠? 다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생. 끝이 없잖아요. 그거를 계속 엄마 아빠가 뒤에서 해주셔야 되니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넘어서 이제 저희가 엄마 생신에 뭐 목걸이라든지 브로치 사주시면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진짜 관심 없다, 필요 없다, 엄마 이런 거 너무 안 좋아한다. 뒤에 무슨 말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돈으로 가져와라. 이러셨을 건데 차마 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30이 됐을 때 제가 뭐 더 이상 뭐 살 것 정말 그랬어요. 더 살 것도 없고 결혼도 안 할 건데 뭐 이렇게 굳이 돈을 묶어놓을 건 없고 부모님한테 여쭤봤죠. 혹시 우리 내 키우느라고 은행에 대출 남은 거 있냐니까 있으시대요. 제가 갚아드렸어요. 잘했죠.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에는 가장 어떤
생각의 터닝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은행에 그 대출이 없어졌잖아요. 저희 엄마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 시절에 엄마들은 은행에 대출이 있는 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끼고 살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셔가지고 세상에 그 대출이 없어진 뒤로 저희 엄마는요 모든 옷에 보석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보석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보석 다 붙어 있고 브로치를 몇 개를 사시고 제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석을 너무 좋아하셨고 또 저희 아빠는 제 어렸을 때부터 집에 저 유선 전화기였잖아요. 저희 시절에 전화하면 은혜 없다 맨날 목소리도 여보세요 막 그런 친구들이 아빠가 형사냐 막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무조건 없다고 하고 끊어버리시는 그런 되게 근엄한 아빠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안방에서 너무 제가 3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너무 가볍고 경망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누가 왔나 보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저희 아빠가 개그 콘서트를 보시면서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너무 가볍고 막 정말 유쾌하고 경쾌한 웃음소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둘이 이렇게 앉아 계셔도 걱정이 없음이라고 써있어요. 등에 여러분 그 느낌이 있어요. 정말 사람이 말하지 않고 표정으로 말하지 않아도 기운으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돈이 이런 거였어? 전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30이면 저희 엄마도 거의 60이 다 되셨을 나이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60으로 치면 60이 다 될 때까지 보석이 좋았던 거죠. 엄마도 좋았지만 차마 좋았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고 아빠도 개콘을 보고 웃을 수 있는데 우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최소한 돈은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웃을 수 있는 성품,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려지지 않을 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게 저한테 완전히 뇌리에 박혀서 제가 30살 이후로 아메이 만나기 전까지 정말 수업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입이 떨어지면 제 성격이 나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뭐 남들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애가 밉고 남편이 밉고 막 모든 게 짜증나서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 보시면 내일이 카드 결제일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런 데서 자유하지 못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최소한 내가 내 성품이 나빠지지 않을 만큼의 수입은 꼭 가지고 살아야겠다. 기분 좋고 저는 원래 되게 성격이 원래 태생적으로 좀 되게 밝은 거 좋아하고 우울하지 않은 성격이라 우울한지는 느낌이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제가 또 두 번째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아메이 진짜 대단한 건 저희 남편은 사관학교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강의 속에서 저희 남편은 국정원에서도 자기 보고서를 혹시 누가 볼까봐 화장실을 갈 때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보고서 위에 살짝 올려놓고 화장실을 가요. 갔다 왔는데 머리카락이 없어졌거나 내가 올려놨던 모양이 아니면 누군가가 내 보고서를 봤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본인이 신는 신발 말고 안 신는 신발을 본인만이 아는 각도로 놓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퇴근을 해서 문을 열었는데 신발의 각도가 틀어져 있다면 누군가가 왔구나. 저 너무 행복하겠죠, 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 그런 남자랑 살아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제 남편은 저의 특징이 한 번도 이렇게 뭐 이렇게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러닝셔츠에 널브러진 모습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해질녘이면 이렇게 창가에 서 있고 막 이상하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갔어요. 몰디브로 갔는데 얼마나 그 에메랄드빛에 예뻐요? 근데 물에 딱 무릎까지만 들어가고요. 알 수 없는 이 뒷모습을 저에게 보이면서 계속 이렇게 지평선을 막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무슨 의미일까 저게 막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저한테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저희 남편이 재작년에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아메리카 정말 놀라운 건 여행을 원래 막 보내주는데 제가 재작년에 원래 2월 달에 저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리조트 그 호텔이랑 또 샌프란시스코 두 나라를 가야 됐어요. 그리고 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이제 다이아몬드 그때 파운더 수석 된 다음이니까 가게 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이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 되더니 나중에는 원래 2월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6월에 연락이 와요. 아무래도 여행이 취소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메리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비행기가 안 뜨니까 당연히 못 가는 거지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다며 한 여행당 1,700만 원씩 여러분 3,400만 원을 저한테 넣어주더라고요. 6월 달에 제가 이 통장을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340만 줘도 좋을 건데. 그러니까 아메이는 진짜
대단한 회사인 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여행으로 남아 있었던 그 예산을 절대 갖지 않고 못 간 분들한테 다 이렇게 다 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막 흐뭇해하니까 저희 남편이 또 슬며시 와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그래서 세상에 아메이 정말 대단하다. 여행 아메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3,400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다 가질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가질 거다 그랬더니 부부 여행으로 알고 있다며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싶어서 700만 원을 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700만 원 주고 저희 남편 항상 멋있는 척 했잖아요. 그런데 그 700만 원을 받고 서재로 들어가는데 정말 엉덩이가 어깨까지 올라갔어요. 막 실룩실룩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다 막 이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다시 나오길래 아마도 제 느낌엔 서재 가서 소리를 좀 지르지 않았을까. 막 야!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오빠 나 물 한 잔만 줄래? 그랬더니 저한테 부인이라고 불러요. 저한테. 부인 지금 나한테 부탁한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700 줬잖아요. 부탁해도 되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앞으로 명령해 달래요. 자기한테 부탁 같은 거 하지 말래. 자기는 명령 받고 살겠다고. 제가 근데 그 두 가지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이 이게 재정을 우습게 볼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악해져요. 진짜요. 사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안 좋은 일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 삶에 내가 가진 좋은 모습이 단지 재정 때문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아메이 알아보셨으면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메이가 막 이상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중앙일보에 김종수 홍지인 스폰서님이 소개가 됐어요. 아메이 비즈니스로 노후를 준비한 두 분으로 소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와서 이 수입과 지출 곡선을 배워요. 왜 이 노후 대비 방안에 대해서 나는 들은 적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부모님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고요. 저희도 처음 겪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저희 세대를 뭐라고 들었냐면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 심지어 우리는 자식을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요새는 막 캥거루족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렇구나.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그리고 요새는 중학생 교과서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시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이런 식으로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면 괜찮은데요. 우리 삶에는 항상 변수가 있죠. 변수가 나타나면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너무 아이들 진짜 제가 가르치면 다 성적 무조건 잘 올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폴 수학이라고 있어요. 그 이기용 선생님의 수학이 저에게 다 40년 수학을 연구하신 분의 수학이 저에게 다 왔어요. 저희가 그 팀으로 같이 공부했던 팀이 있거든요. 거의 수제자 팀들이어서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기존의 정규교육 과정에서 벗어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걸릴 문제를 그 폴수학으로 적용을 하면 20초면 풀려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아메이 처음 왔을 때 저한테는 정말 크게 들렸던 말이 이 비즈니스는 아메이만의 독특한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폴수학 같은 건가 보다. 그랬어요. 여기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회에서 봤던 모든 상식을 일단 다 내려놓고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배웠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와서 이제 아메이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항상 변수는 늘 오고요. 위기는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전 세계에 인터넷이 퍼집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난 다음에 뭐가 퍼졌게요? 우리 리더님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퍼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제 거의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죠. 이 코로나 이후로는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게 부담스럽고 마스크 벗고 내 앞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택트 테크놀로지, AI, 로봇이 필요해진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놀라운 건 저희 아빠가 공무원이랑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중앙 공무원의 25%를요. 이렇게 법무부든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AI로 대체가 가능하대요.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도 안정적인 직업이라 볼 수 없죠. 그리고 제가 늘 기억하는 이 이야기, 미국에 계신 리더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렇게 닭장을 예쁘게 지어서 닭 5마리를 키우신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좋은 먹이를 주고 오소리나 너구리가 공격 못하게 잘 키워요. 그래서 우리한테 왜 키울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닭이 매일 아침에 알을 낳아준대요.
그 알을 먹으려면 닭에게 가장 좋은 먹이와 물을 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만약에 이 닭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잡아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잘 나올 수 있는 닭을 사오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닭이랑 교제하려고 키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닭의 알이 필요해서 키운 거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의 직장 혹은 남편의 직업이 과연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더 좋은 혜택과 어떤 더 좋은 복지를 줄 때는 아직 우리가 회사에 알을 낳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퇴직을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퇴직을 해야 되고요. 한 달에 2억을 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퇴직의 순간은 무조건 오기 때문에 그래 진짜 뭔가 필요하다 느꼈고, 또 정말 한국인 근로자가요 40대 이후에 내리막을 걷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도 1년 새에 5만 개 자리가 사라졌는데, 이 기사는 코로나 이전의 기사예요. 지금은 더 심해졌을 거고요. 그러면 자영업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소한 10년에서 5년,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이 어려운 경계에서도 살아남을 내공이 있지만,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원금 회수가 어려워요. 그걸 뻔히 아는데 창업하라고 권하기에는 정말 제 스스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개인적으로. 네, 이 창업 컨설턴트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에도 많이 뛰어들고 계셨지만, 코로나라는 또 변수가 와서 더 힘들어지셨죠. 그래서 이거 너무, 여러분, 로봇과 닭튀기기 1분 만에 완패를 당한 알바예요. 이제는 로봇이 치킨도 튀기는데요. 너무 완벽하게 잘 튀기고요. 몇십 개를 튀겨도 맛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쌀까요? 안 쌀까요? 싸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계가 모든 걸 대신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장사가 아무리 뛰어봐도 벼랑 끝이고 장사가 안 되는 세상이지만, 장사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꼭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게 없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죠. 자, 우리가 여기 저 아메이에 와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책에 쓴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항상 보여드리는데, 이 사사분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종류로 나눠진 건데, 보세요. 우리 리더님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 내 남편,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봤을 때 그분들이 대부분 E 아니면 S에 있어요. 그죠? 저희 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 봉급생활자. 저희 형부는 자영업자. 제 여동생하고 제부도 삼성에 있어요. 둘 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다 여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여기예요. B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밖에 나가서 내가 아메이 사업해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 1억이 될 거야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다 뜯어 말리는 이유가, 저희 남편도 공무원이었잖아요. 제가 오빠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걸 하면 아무리 노후가 준비가 될 것 같고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연봉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정말 저를 그토록 시원하게 비웃었나 싶어요. 정말 비웃으면서 내가 아주 성실하고 완벽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갈 쯤에 연봉이 1억이 될까 말까 해. 부인같이 애들만 가르쳤던 사람이 무슨 그랬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그 밖에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말리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나쁘고 내가 잘못 말했고가 아니라 그분들이 모르는 세계를 저희가 얘기해서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 사업가 영역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2년에서 5년 안에 이런 플랜으로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 1억을 해볼까 합니다라고 하면 너무 적다라고 하신 분도 있다니까요. 이쪽 영역의 분들한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역에 계신 분들한테 이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다들 하지 말라고,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이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많이 조언해 주시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말을 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이분이 다시 다 잃으면 이걸 하시겠다고 하죠. 이분은 뭐 인격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자산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자산가세요. 그리고 돈의 흐름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아는 분인데 이분의 의견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요, 이렇게 미시건주에 회사가 있고요. 보시면 이게 다 지금 공장인데 치약, 샴푸, 린스 여러 가지 만드는 공장인데요. 굴뚝이 없어요. 다 친환경으로 만들고요. 이 옆에 있는 이 물 있죠. 공장 옆에 있는 이 물이 1급수예요. 물고기가 사는 아주 청정한 그런 회사고요. 보시면 1959년도에 이 두 분이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2세 경영으로 왔고요. 1959년도에 시작했다면 지금 6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보면 이 미국에서 50명의 기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 순위 안에 20위에 들어가 계시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2억 달러라고 를 기부하셨다 그래서 보니까 1조 3천억 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1조 얘기하면 별 느낌 안 오시잖아요. 그죠? 오세요? 제가 아기 낳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저희 남편이 멋있게 서울대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나도 가겠다. 왜냐면 나중에 학원을 차리면 한 줄을 더 써야 되니까 사실 공부의 의지가 아니라 한 줄을 위해서 따라갔었어요. 같이 공부를 할 때 정운찬 전 총리가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혹시 여러분 1조에 대해 경제학 강의를 막 해주시면서 1조 느낌을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와닿게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서기 AD 1년부터 막 지나서 지금 1000년 지나 1500년 지나 지금 2022년 됐잖아요. 근데 그 1년부터 2022년까지 하루도 빠지지 말고 100만 원씩 써보래요. 우린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저희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죽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쓰면 얼마가 되냐면 7천억 정도 돼요, 여러분. 1조가 안 돼요. 2000년 넘게 매일 100만 원을 써도 1조가 안 되는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신 거죠. 그리고 뉴틸라이트 영양제. 흙 대신 지렁이를 쓰고요. 정말 무당벌레로 해충을 잡고 전 더 놀라운 게 이 회사의 철학이 느껴졌던 대목이 여기였어요. 농장에서 해충을 쫓아요. 여러분, 우리 해충 어떻게 죽이세요? 다들 해보셨죠? 다들 이렇게 비벼보신 적도 있죠, 잡아서. 근데 여기는 무당벌레랑 뭐 이렇게 다 해충을 쫓은 다음에 해충들만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농장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먹고 살아라,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그런 철학을 가진 곳이에요. 전 정말 감동이었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끼리 막 좋아요, 유기농 농장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다 각 농장마다 유기농 경작 방법으로 인증받은 농장이고요. 또 아티스트리. 여러분 보세요. 세계 탑5 중에서 유일하게 중금속이 없고요. 또 100% 만족 보증제도 샘플이 없어요. 그래서 써보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안에 다 환불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뉴틸라이트 농장의 원료로 만들었죠. 그리고 직거래하고요. 그래서 실은 이 화장품의 품질은 백화점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진짜. 그런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우리가 아메이를 하니까 이렇게 아티스트리가 탑5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위키페디아에 가셔가지고 아티스트리를 검색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두 다 해석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클리니크, 에스티로더, 랑콤, 시쉐이도와 함께 아티스트리는 탑5 프리스테이지 브랜드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제품이 백화점으로 가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홍진희 김종수 스폰서님이 부산국제영화제 아티스트리 공식 후원이어가지고 이렇게 레드카펫을 밟으시면서 중앙일보에 또 소개가 된 거예요. 여기 두 분 계시죠. 우리 10월 15일 날, 여러분, 다음 달 10월 15일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어요. 부산국제영화제를 10월 둘째 주에 하고 나서 10월 15일 날 부산국제영화제 그 모든 부산 통째로 아메이가 써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이번에 뉴핀 리더님들께서 또 아주 멋지게 드레스를 입고 그 레드카펫을 걸으실 거예요. 드레스를 입으시는 분, 안 입으시는 분이 나뉘시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레드카펫을 막 그 환영받으면서 코로나 이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얼마나 멋지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게 10월 15일 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약, 샴푸, 린스, 다 있어요, 칫솔. 청정기는요, 그냥 청정기가 아니라 저는 여기 와서 배운 게 그거예요. 청정기를 왜 쓰지? 좋은 공기를 위해서. 물을 왜 먹지? 좋은, 수분을 공급하려고. 이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신상. 사면 더 주는, 자전거 준다고? 그럼 그거 사고. 그리고 집에 색깔이 어울리는 거.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청정기는, 정수기는 둘 다 뭘 보셔야 되냐면, 필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청정기라고 해서 청정기가 아니라 선풍기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정기를 사실 때는 꼭
필터 등급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메이에서 좋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분 가수잖아요. 이 삼둥이네 집. 여기 삼둥이네 집에도 항상 이 아메이 청정기가 있었고요. 또 여기 또 소희연네 집. 그리고 강남에 좋은 조리원에는 다 이런 청정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효린의 민박에서도 나왔고요. 또 성시경, 효리 다 가수잖아요. 여기 이상순도 가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청정기 여기 옆에 있죠. 여기 양쪽에 있는 청정기가 여기도 있죠. 정말 좋아서 쓰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제 파트너 중에도 성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유럽으로 유학을 갈 때도 청정기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이 재산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쓰는 청정기고요. 이스프링 정수기는요, 여러분 제가 저희 남편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역삼탑 정수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그래요. 그래서, 글쎄, 그랬더니 해군에서 개발한 거래요. 해군에서 왜 정수기를 개발해? 그랬더니, 전쟁을 나갔다가, 물이 없을 때 식수가 없어지면 바닷물이라도 걸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솔트워러 바닷물을 프레시워러로 바꾸는데요. 이 안에 있는 중요한 미네랄들이고 뭐고 다 싹 걸르고 이거는 증류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인들한테도 뭐라고 알려줬다 그러냐면 이 물은 먹는 물이 아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너희들이 너무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 요만한 병이 있어요. 미네랄 병. 이 병을 까서 물에 타서 마셔라. 그냥 마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역삼투압물은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떤 물을 원하게요? 알칼리수를 먹어야 돼요. 산성이 들어오면 뇌에서 바로 지시가 내려와요. 알칼리로 빨리 바꿔. 지금 산성이 들어왔어. 그럼 알칼리로 바꿀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뼈에서 칼슘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애들이요. 다 뼈가 요새는 금 가는 애들이 없어요. 다 부서지거나 깨지고 이렇게 끊어지고요. 또 아가씨인데도 골다공증이 있죠. 결혼도 안 했는데 정말 모르는데 우리는 이걸요.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아이한테 분유 타주고요. 야, 이 물 마셔야 된다고 먹이고요. 이걸로 정말 약 먹이고요. 아프신 분들도 마시고 정말 진짜 이건 저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아메이 정수기 필터 새 거고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고 이렇게 녹물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이 물은요. 어떤 분이 기사에 이 물 보이지 더럽죠. 이 물을 보고 아메이 정수기 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분의 수돗물입니다, 여러분. 그 집의 수돗물이 이 상태고요. 이 물이 걸러서 요 안으로 나와요. 그게 우리가 먹는 이스프링 정수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라 내 집 물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또 이것도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NSF 안시 401에서 뭐가 나왔냐면 의약품 제초제 살충제는 무조건 걸러라. 그거를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아직 국내 제조사의 정수기가 관련 인증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네이버에 이스프링 정수기를 치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아이들 코감기약 먹일 때 한 번 먹이고 두 번째 먹일 때 씻으시죠? 그냥 싱크대에 버리시죠. 그게 다 약물이 들어가고요. 병원에서도 간질 환자나 암 환자 링거. 그게 만약에 이 링거액이 남으면 어떻게 버리냐면 찢어서 그냥 물에 버려요. 하수구로. 왜냐하면 킬로그램수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다 찢어서 그냥 버려요. 그런 제초제나 약물이 다시 우리의 생활 식수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수기는 진짜 필요하고 또 이렇게 냄비로 저희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파트너 집에서 여긴 저희 집.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먹었어요. 너무 저는 진짜 요리 잘하게요, 못하게요. 저 지금은 진짜 잘해요. 그런데 아메이 초창기엔 잘했게요, 못했게요. 절대 못했거든요. 근데 냄비가 다 해요. 제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레시피대로 넣기만 하면 되고 또 21% 라이드 이거는요. 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헬스장 가는 게 싫은 이유가 갈 때 일단은 어쨌든 밖에 나간다는 게 불편하고 가서 또 땀이 나면 씻을 때도 장소가 좀 불편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제 침대 밑에 놨어요. 그래서 자다 깨서 타고요. 그리고 씻고 내 방 안에서 샤워하고 들어와서 자면 되고 또 저희 팀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타요. 메타버스 같아서 이렇게 다 캐릭터로 다 우리가 있거든요. 같이 타고 누가 먼저 잘 타나 같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너무 설명 잘해 주셨죠. 레이저 엘사벳. 정말 머리가 많이 나고요. 저도요. 제가 머리가 이렇지만 실은 여기 M자 이마 여기 머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써보고 진짜 여기 이 M자 여기 잔머리가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팅에 가서 저희 파트너분한테 막 보여줬어요. 이걸 봐라. 이 잔머리들 막 보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유일한 남자분이셨는데 그 미팅에서 여자분이 이렇게 함부로 이마를 까는 게 아닌데 이 정도로 까주실 때는 확실한 것 같다고 하시고 그분이 이 엘사백으로 SP가 되셨다니까요. 주변에 막 전달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는 시골에 사는 70대 형
계시대요. 결혼도 안 하셨어요. 농사 짓는 70대 형님. 근데 머리 나는 이게 나왔다고 하니까 꼭 보내달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야, 남자들한테 머리는 진짜 자존심이다. 막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리플렉서. 우리 경락 받는다고 해, 발 경락. 그리고 몸이 교정된다고 하거든요. 정말 보세요. 집 안에서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것도 내가 포인트를 받는 거고요. 그냥 물을 마셔도 내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을 편안하게 경락받듯이 마사지 하는 그 과정까지도 저한테는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원포원. 우리 뭐 휴지라든지 간장, 국수 너무 좋은 품질의 제품들이 있고요. 또 아메이가 지금은 현대카드랑 제휴가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만 미국은 한국보다 30년 전도 먼저 앞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미국의 30년 그 모습을 계속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데 보실래요? 미국은요.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파트너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도 내가 컴퓨터를 사도 아니면 렌트카를 해도 아이들 거 옷을 사줘도 다 포인트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곧 한국에도 분명히 적용이 될 거고요. 자,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쿠팡 써보신 분, 컬리 써보신 분 많으시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쿠팡이 농사를 짓게요, 안 짓게요? 안 짓잖아요. 그냥 쿠팡은 가운데 서서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과 제품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을 중간에 연결해주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에어비앤비라는 것도 숙박이 필요한 분과 집을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을 연결해서 수수료를 갖는 거죠. 아메이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메이도요. 우리가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품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우리가 유통하고 광고했던 것들이 저희한테 수입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럼 보실까요? 그냥 브랜드 체인지가 사실은 마트를 바꾸는 게 다예요. 정말 그게 다예요. 예전에는 왜 옛날 아메이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누가 그렇게 치약을 들고 싸들고 다녔어. 막 디시드랍스 들고 가다 터졌어. 막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그때는 택배가 발달이 안 됐었고 스마트폰이 없었고 또 뭔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뭔가 제품을 주문하려면 일주일 이상 뭐 열흘 이상 기다려야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늘 12시에 주문하면 내일 우리 집 택배로 딱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물건을 갖고 있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예전의 기억을 다들 떠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는 이 마트에서 사용했던 걸 아메이로 바꾸는 게 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 각각 30만 원씩 썼다고 해보세요. 저도 롯데마트 가서 30만 원어치 사니까, 그러니까 3만 원어치 30만 원어치 사면 300원 적립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30만 원 300원, 3만 원 30원. 되게 짜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적립 조금 해준다, 막 이랬었는데, 아메이는요, 보세요. 이 300점도, 현금이 아니죠. 포인트여가지고 모아져서 어느 시점에 쓸 수 있는데, 아메이는요, 내가 똑같은 30만 원어치를 구매를 하시면 나한테 한 달에 6,000원을 돌려줘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 이해하기 쉽게 6,000원이라고 썼지만 이 금액에 1.7을 곱해야 돼요. 실은. BV라는 개념이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에서는 1.7을 곱하면 한 10,000원 정도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마트에 가서 아무리 뭘 산다 한들 그건 지출이죠. 그리고 나는 돈을 쓰는 거고 이마트 사장은 돈 버는 일인 건데 이걸 아메이로 바꾸면요. 내가 필요한 치약, 샴푸, 린스, 비누를 쓰고 그게 나중에 차곡차곡 다 모여서 저한테 돌아와요. 이걸로 여러분 사업이 되는 거죠. 20배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7명하고 함께 가면 똑같이 각각 300원이지만 아메이는 나는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이 모아지는 개념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유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약 5분에서 10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이것만 듣고 가셔도 되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아메이를 할 때,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갔을 때 홍진희 스폰서님 세컨하우스에 갔는데, 너무 고우신 모습으로, 여러분, 제가 아메이 포인트로 산 4번째 집이에요 하셨어요. 제가, 포인트로 집을 4번째로 사셨다고? 어떻게? 우리 엄마는 왜 저 포인트를 몰랐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 포인트하고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베이스가 하나 있었냐면 나는 그때만 해도 다시 학원을 차려도 되니까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니까 혹시라도 이 돈의 출처가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좀 뭔가 불로소득 같거나 뭔가 윤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난 안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수학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자세히 파헤쳐 볼 수 있는 눈은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돈의 출처는 여기였어요.
보셨다시피 우리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200원, 이거 마이크가 예를 들어 200원이면요. 공장에선 200원에 만들었는데 나는 마트 가서 1000원에 사요. 그 800원 어디 갔어요? 내가 1000원에 산다 그래서 이게 품질이 좋아졌냐면 아니에요. 200원짜리인데 1000원에 사는 이유는 광고 총판 소매에서 그 돈을 가져가, 이 800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800원 너 가져와 이래요. 나 없어도 돼 하시는데 보세요. 이 4단계 중에 한 단계에서 한 명을 제가 자주 꺼내요. 누구냐면 송중기. 태양의 후예 보신 분.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안구 정화를 위해서 송중기를 보셨던 분 계시죠? 송중기가 태양의 후예 찍고 얼마 벌었게요? 200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누가 줬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준 거예요. 다들 통장에 200억 있으셔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지현은요, 별에서 온 그대를 찍고, 강남에 300억이 넘는 빌딩을 현금으로 샀대요. 거기는 누가 줬냐면 한국과 중국 시청자들께서 그 돈을 다 몰아들였거든요. 보세요. 이 유통에 숨어있는 이 4단계 중에 한 단계에 한 명씩 벌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대기업들이 눈치를 챘어요. 야, 공장에서 만들고 광고만 한번 하고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자. 이걸 처음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샘 월튼, 월마트를 만들었고요. 지금 월마트의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0조가 넘어요. 아까 조 느낌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600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한 기업, 마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600조가 넘는 걸 보고 우리나라의 모든 대형 할인 마트들이 다 여기에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막 엄청 많아졌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줄까요? 안 할까요? 대기업들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은혜 슈퍼, 은혜 상회, 은혜 마트 조그맣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 슈퍼, 그리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것도 부족해서 요새는 24시 편의점 나오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 홈쇼핑, 앱 쇼핑, 이유를 아셔야 돼요.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대기업들이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숨어 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요, 원가를 400원에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모든 제품을 써보시고 안 좋으면 3개월 안에 다 환불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써볼 이유가 없고요. 60년 동안 미국에서 제조하고 만들었지만 한 건도 우리 인체에 피해가 됐거나 어떤 성분에 문제가 돼서 소송이 걸린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걸로 문제가 되면 징역 200년이에요. 정말 사람 몸에 해를 끼치거나 그런 제품을 만들면 한 건도 없어요. 그런 제품을 써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안심인데 회원에게요, 이렇게 700원에 줘요. 그럼 중간에 얼마가 남죠? 300원이 남죠. 이 300원을요,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별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전 여기서 뚜껑이 날아갔었어요. 왜냐하면 아메이 1년 매출을 얼추 보니까 1조가 넘은 지가 한참 됐더라고요. 그럼 1조에 35%면 얼마예요? 3,500억이죠. 지금 1조 더 이상이기 때문에 약 4천억 정도를요, 매년 한국에 뿌려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처음에 듣고 30년째 뿌렸겠는데 우리 엄마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도대체 누가 다 가져갔나. 제 마음엔 저 포인트를 내가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아메 6년 8개월 했거든요. 제가 첫 해 1년을 하고 저희 연봉이 2,700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제가 학원을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메이를 1년 하더니 2,700밖에 못 버냐면서 차라리 학원을 다시 해라 막 그랬는데 저는 수입의 속성을 알잖아요. 제가 학원을 다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한 달에 2억을 벌어도 제가 또 둘째가 생긴다거나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몸이 아프면 수입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한테 제가 날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해서 제가 그 다음에 2년 차 때는 5,800이 됐어요. 그리고 2년 8개월 됐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연봉이 1억 2,4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유지하면서 2억 400, 그 다음에 파운더 수석이 되면서 연봉이 4억 3천이 됐어요. 그 작년 한 해도 4억이 넘었고요. 여러분, 제가 이 아메이에 와서, 저 4천억 원, 저 중에서 내가 얼마큼을 가져오는 거구나. 내가 꼭 가져와야겠구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건데, 내가 이걸 나 몰라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가져온 제가 지금 6년 동안 가져온 수익이 대략 한 12억, 13억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전 진심으로 꼭 해야 될 이유도 없어도 이걸 안 하겠다고 할 이유도 없고요. 제품이 안 좋으면 환불하면 되고. 근데 제품은 정말 친환경이에요. 다 검색해보시면 이번에도 ESG 경영이라고 해요. 요새는 환경이랑 자연이랑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걸 체크하는데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는 회사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먼저 회원이 되고 제일 먼저 제 여동생한테 얘기를 해서 알려줬어요. 여동생이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회원 가입은 안 하고 동네 엄마한테 그냥. 그 내가 안 돼, 선혜야. 회원 가입을 해야 돼. 그래야 프로모션부터 회원의 혜택이 있고요. 3개월 안에 100% 환불이 되고요. 내가 쓴 포인트로 사업이 되고 돈이 되고요. 매년 여행을 가고 상속까지 돼요. 회원한테는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는 회원 가입은 안 하겠대요. 아시잖아요. 나 다 알아. 회원 가입 안 할래. 그럼 저한테 치약이랑 프로틴을 갖다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치약이 그때 당시 6,000원이었고 프로틴이 44,000원이에요. 합치면 5만 원이죠. 아메이를 영업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영업이려면 제가 5만 원어치를 가져다가 6만 원에 팔아야 영업이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친구한테 프로틴과 치약을 갖다 주면서 저는 케이크를 사가요. 돈을 더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빵도 사가고 귤도 사가고 갖다 줄 때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마트를 알려주려고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제 여동생한테 정확하게 안내했죠. 이렇게 안내해서 여동생이 회원이 돼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뭐 한 거냐면요. 광고한 거죠. 광고. 제 친구한테 제가 갖다 줬죠. 유통한 거예요. 앞에 PPT에서 보셨던 이 광고 유통, 이 광고와 유통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저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돈이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여기다 20만 포인트라고 쓰니까, 아메 나쁘다. 어떻게 20만 포인트를 매달 쓰래?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백화점 가면 20만원어치 사면 5,000원 상품권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 많죠. 그때 꼭 사야 돼요? 아니죠. 나는 10만 원만 쓰고 나와도 되고요. 나는 15만 원어치 샀는데 어차피 다음 달에 살 거 그냥 합해서 사서 5만 원 쿠폰 받아서 커피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메이는 절대로 20만 원어치 사라는 것도 아니고 대신 백화점하고 똑같이 보세요. 20만이 모이면 3% 돌려드릴게요. 60만이 모이면 6% 돌려드릴게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만 포인트가 모여지면 3% 6,000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1.7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되는데 자 이제 어떻게 돈이 배분되냐면 보세요. 나한테 아메이를 전한 분이 스폰서라고 하고요. 내가 AB한테 전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 각각 20만씩 썼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분이면 돼요. 20만씩 썼어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전체 이 노란색을 전체로 봐요. 보시면 회원수가 4명이죠. 20, 20, 22니까 포인트가 80이죠. 80만은 120이 안 됐기 때문에 6%, 68에 네, 몇 분 얘기 안 하시네요. 다들 이제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자, 68에 48, 48,000원이 이 노란색, 이 스폰서 그룹의 캐시백이에요. 근데 이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폰서님, 여기는 제 아는 사람들인데요. 제가 전달했는데요. 제가 광고 유통을 했잖아요. 라고 해서 제 거 그룹을 계산합니다. 회원수 3명. 20, 20, 60. 60만 똑같이 6%, 66에, 네, 그래서 감사해요. 36. 66에 36만원. 아니, 36,000원을 스폰서 거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제 통장에는 스폰서 통장에는 12,000원이 들어가고요. 또 A랑 B 제가 36,000원이 생겼지만 제가 다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20만이 되면 3%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6,000원, 6,000원. 20만 3% 6,000원 빼서 여기 내 거 36,000원에서 이 두 분 거 12,000원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24,000원. 이해되세요? 네네. 안 돼도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런데 보세요. 희한하죠.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죠. 회원 수도 많죠. 포인트도 많아요. 근데 왜 내가 스폰서보다 2배를 더 받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유통비예요. 제가 스폰서가 저한테 한 번 광고 유통할 때 제가 2번 했잖아요. 요새는요. 정말 개인적으로 막 여러 가지 막 광고하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너무나 철저하게 60년 동안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 없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저희들이죠. 제가 가끔 아메이 회사를 보면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좋다. 진짜 이렇게까지 괜찮은 회사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6,000원씩 받을 수 있는 세 분과 함께 제가 9%라는 핀이 되면 한 달에 15만원, 30만원 정도 받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란 핀이 되고요. 시간이 또 흘러서 나한테 회원 수가 한 30명 정도가 되면 브론즈 빌더가 되면서 70에서 150만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본업을 가지고 사이드로 이빨 닦고 머리 감는데 무슨 직업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빨 닦고 머리 감고 뭐 영양제 먹는 걸 특별히 가르치거나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0만 포인트가 되면 SP. 이걸 3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됩니다. 자, 플래티늄이 되면 연봉이 볼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500 이상, 6,000 가까이 되고요. 르메리디앙 호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는데 앞으로 다시 복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요. 이 르메리디앙 호텔이 문을 닫았어요. 없어졌어요. 아마 다른 호텔로 갈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밖에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거,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부터 갈 수 있고 상속의 권리가 되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래요. 자, 플래티늄 되면 한 달에 그래도 250에서 300 정도가 들어와요. 싫어요? 아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미팅을 같이 하고 공부하면서 한 달에 사이드로 250 정도 벌게 도와야 되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아메이를 이해를 못했냐면 아직까지도 과거에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왔을 때 30년 전이에요. 우리 엄마가 제 나이 때인 거예요. 그때는 마트도 없죠. 다 뭐 시장에서 장 봤죠. 그냥 밭에서 뭐 캐다 드셨죠. 소금으로 이빨 닦았죠. 막 이런 시절에 아메이가 와서 이야기를 한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됐던 건 남을 도와야 내가 돈을 번다는 개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의 걸 뺏고 눌러도 안 되는 판에 무슨 남의 걸 돕냐라고 하면서 각자 본인들의 생각대로 하셨던 시절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요, 철저하게 이 비즈니스는 내 파트너와 함께 내가 파트너를 성장시켰을 때 내가 성장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250에서 300 정도 벌게 SP부터 해서 같이 플래티늄이 되면요. 보세요. 이 플래티늄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3명이 플래티늄이 되시면 에메랄드라는 핀이 돼요. 그리고 연봉이요, 이제 1억이 가까이 돼요. 요새 1억 넘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또 이번 달에 다들 부산 갔다 오셨어요. 에메랄드 되신 분들. 정말 너무나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오셨어요. 호텔 가셔가지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 플래티늄이 되신 분을 보세요. 이렇게 내가 먼저 PT가 되고 플래티늄이 돼보고 내 파트너분들이 플래티늄 되게 돕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6명이 플래티늄이 되시면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연봉이 2억 이상이 되고 모든 여행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제가 다이아몬드 딱 되고 나니까 추석 때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추석 잘 보내라고. 그리고 저희 남편 생일, 제 생일, 저희 결혼 기념일에 와인이나 뭐 화분 중에 고르면 그게 와요. 그리고 추석이랑 설날에 집에 한우가 와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가봤더니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줘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희 파트너분들한테 아메이 다이아몬드 되자고 할게요, 안 할게요? 정말 목청이 터지게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느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는요, 이게 다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시고 밥 먹고 오셨었죠. 물론 양치를 거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들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업은 아니잖아요. 나의 일상이죠, 일상. 아메이는 그 일상이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들으시고 안 하셔도 되고 소비자를 하셔도 되고 부업을 하셔도 되고 빅비즈니스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기왕이면 부업이나 사업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셋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팅장에 오늘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간 내서 오시는 거고요.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라고 제가 여기 와서 배웠어요. 제가요, 아까 보여드릴게요. 다이아몬드 됐을 때 6명이 플래티늄이어서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2년 후에 파운더스 수석이라는 핀이에요, 제가 지금. 파운더스 수석이라는 핀은 다이아몬드보다 3단계가 더 핀업된 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은혜 씨, 그러면 12명을 만났습니까? 막 이런 거죠. 사람을 더 만났습니까? 뭐 얼마나 더 많이 후원하냐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그대로 6명이에요. 이 6분들이 성장하신 거예요. 이게 되시죠? 제가 다른 사람을 더 만나서 나 더 잘 되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된 다이아몬드 내 파트너분도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갔던 여행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파운더 수석이 됐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제 파트너분들 보세요. 수석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분들이 에메랄드, 사파이어, 큐 사파이어 이렇게 바뀌셨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2분의 파트너분이 더 생겼죠. 이분들도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늄 GP 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또 파트너분들 왜냐면 제가 했던 일 6년 동안 한 게 똑같은 일이에요. 이 비즈니스를 설명하고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도와드리고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파트너들이 늘어나면서 핀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 팀 보석핀들 회의할 때 찍었는데 이때 저희 파트너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 사진에 없는데 보시면 여기 김희선 조용학 리더님, 저희 외숙모, 외삼촌, 저희 엄마의 남동생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다른 그룹에서 6년을 하셨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제가 조카가 아메이 한다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아메이를 안 해보신 분들한테 아메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얼마 버는데 막 이래요. 근데 아메이를 해보신 분들은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어느 그룹이야? 누구랑 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예요. 제가 수학을 가르쳐도 저는 수학 너무 싫어요 한 애도 좋은 선생님 만나면 수학 좋아해요. 잘해요. 누굴 만나냐가 중요한데 아메이는 그룹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위너스라는 그룹은 정말 자타공인하는 저희 외숙모도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홍진희 거의 20년, 15년 전에 홍진희 리더님 그룹이 잘한다더라는 소리를 들었었대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막 이렇게 뭐 인스타 이런 것도 없고 연락할 길도 없고 본사에 연락해도 연락처를 안 알려줘서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아메이를 들고 왔어요. 조카가. 누구랑 해? 그랬는데 홍진희 리더님이요. 그랬더니 헉,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시고 바로 아메이를 결정하시고 시작하셨어요. 다른 데서 6년 했던 게 의미 없었던 시간일까요? 아니면 의미가 있었을까요?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도 절대 헛수고 아니었고요. 그 6년을 보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년 2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이 친구 아까 저 소개한 친구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여기는 경희대 평화전당에서 이 친구는 저에게 제가 아메이 얘기했을 때 그냥 은혜야 나는 여기 너랑 커피 마시는 것도 좋고 너랑 만나서 강의 듣는 것도 좋아. 근데 다이아몬드는 아니야. 막 이랬어요. 제가 나 연봉 1억 하자 그러면 은혜야 정말 나중에는 정색을 했어요. 난 진짜 5년에서 50만 원 이랬어요. 자꾸 다이아몬드 얘기하니까 부담스럽다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사부작 벌려고 왔는데 자꾸 막 내가 다이아몬드 가자 하니까 그랬는데요. 요새는요. 눈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막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엄청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 정말. 그리고 반대했던 남편분 에게 BMW를 사주지 않았겠어요? 그 차를 사주고 남편분도 이제 퇴직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반대하셨거든요. 초반에. 그리고 이 친구. 정말 대학원 준비하려다가 저를 만나서 대학원을 포기하고 아메이를 하게 된 거예요. 뭔가 대가집을 잇는 사람은 빨리 성장해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을 내려놨으니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초집중한 친구는 4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리고 여기 조강민, 황보미 이 두 분도 이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명언이었어요. 아메이 치약을 한 번만 더 집안에 들이면 나는 2080 쓰고 80살에 죽을 테니까 너는 글리터 쓰고 오래 살아라 막 이러면서 맨날 싸웠대요. 진짜 제발 좀 치워라 우리 집안에. 그리고 스폰서님한테 오지 말라고. 왔다만 가면 부부싸움을 한다. 그랬는데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여기 언니는 이 두 분 같이 파트너 스폰서님이 둘 다 다이아몬드가 되셨는데 이번에 이분은 아메이를 하시다가 암 선고를 받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아메이 못 하셨어요. 줌 미팅도 못 나오고 어떤 오프라인도 못 나오시고 8차에 걸친 항암을 하시고 머리도 다 빠지시고 힘드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놀랐던 건 파운더스 사파이어 되고 두바이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1년 동안 암 치료하는데 매달 400만 원씩 들어와요. 아메이 수입이 그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 달에 2천, 2억 벌어도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멈추면. 변수가 생기면 들어오지 않는 수입에 매력이 없었는데 이분은 그러면서 에메랄드, 집안에서 치료하는 중에 에메랄드가 되시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암을 다 회복하고 1년 사이에 나와서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뉴트릴라이트 영양제가 있잖아요. 정말 매니아세요. 그분이 나중에 여기 강의하실 때가 있거든요. 영양제에 대한 극찬. 왜냐하면 병원에서 먹지 말라 먹어라 그게 기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확인하고 다 먹었는데 엄청 건강해졌어요. 같이 함께 했던 이 언니 진짜 지금 봐도 암이 못하게 생겼어요. 너무 착해요. 근데 이 언니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냐면 나 이거 시작하면 나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예쁜 마음이죠. 근데 시작해서 지금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또 이분이 성악가시고 이분도 이분의 파트너분이신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카페 사장님이셨는데 절대 아메이 안 한다고. 자기 아메이 예전에 안다고. 오시지 말라고. 절대 안 한다고 정말이에요. 근데 아주 예쁘게 강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이아몬드가 되셨죠. 너무 행복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 너무 부끄럽죠. 이거 저예요. 단발머리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답니다. 저랑 효은이랑 초창기 때 빵 프로 때 강남 AP에 이렇게 사람을 막 초대했어요. 여기 사실 우리 맨디 스폰서님하고 희주 스폰서님이 두 분 계세요. 희주 스폰서님이 이때 쌍꺼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차마 사진을 못 올렸어요. 근데 이 두 분, 그러니까 아메이 하는 4명만 앉아서 엄청 많이 오는 줄 알고 막 초대했는데요. 왔게요, 안 할게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 맞니? 막 이러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엔 더 늘어나서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고 하와이 여행을 남편이랑 갔다 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축하를 받고요. 또 김종수 스폰서님 칠순잔치를 여기서 했어요, 여러분. 저희 아빠는 횟집에서 하셨거든요. 제가 마음으로 아니 우리 아빠도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우리 아빠는 왜 횟집이고
어떻게 김종수 스폰서님은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3,000명이 축하해주는 칠순잔치를 하는구나. 아, 정말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었구나. 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했다는 걸 제가 깨달았던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집으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이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 팀 미팅도 하고 축하도 하고 뭐 수시로 이렇게 자주 모였었는데 강남 AP에 모여서 하고 공연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랬어요. 막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또 저희 집에서는 일정 핀 이상 모여서 미팅도 했다가 제가 어딜 가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리 쭉 뻗고 제 딸을 데리고 삿포로를 갑니다. 다이아몬드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요. 이렇게 돈을 줘요,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서 마음껏 쓰라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보세요. 내년에 삿포로잖아요. 삿포로 갈 때 키하고 몸무게를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왜 쓰라고 하는지 몰라가지고 키는 크게 몸무게는 줄이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스키복을 준비해 주신 건 거예요. 그래서 다 작아가지고 막 바꿔 입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남편 거, 또 이거 제 거, 우리 딸 거를 방 안에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요, 진짜 그 일본 스키장에 삿포로에서 이 정말 이 파우더 같은 눈 속에서 엄청 신나게 놀았고, 이렇게 피카츄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밤마다 공연을 하고 함께 간 파트너들하고 사진도 찍고 우리 스폰서님 아이들,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평생 친구가 되고 이렇게 크신 분과 아이가 인사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받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워커힐에서 홍진희 스폰서님 FC에 40포인트 축하가 있었어요. 근데 막 기쁘기만 하기보다도 우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너무 감동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드레스 입고 그러니까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가서 축하해주고 파티했어요. 전 이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제일 웃겨요. 왜냐하면 다 반대했던 분들인데 멋지게 양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해맑게 사진을 찍으신 남편들이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갔던 여행지가요. 또 다리를 쭉 뻗고 어딜 가냐면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아메 60주년 여행을 갔어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근데 이렇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 만달레이 베이 리조트를 이 통째로 아메이가 빌려가지고요. A60 이렇게 깃발을 꽂아요. 그래서 얼음 조각 해놓고요. 또 그 호텔 해변가에 이렇게 아메이 여기저기에 다 온통 아메이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진이 어떻게 찍어도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그리고 대박이 여기는 신용카드를 줘요. 그래서 리조트 안에서 현금이 아니라 카드를 쓰라고 신용카드를 주셨고요. 또 웰컴 박스. 침대 위에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음료수, 또 이렇게 화장품이랑 영양제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또 밤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리더님들과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누구 공연인지 아세요? 우리 아메이 리더들만을 위해서 레이디 가가가 왔어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가 70억이었대요, 70억. 그 공연이. 근데 레이디 가가가 와서 공연 이렇게 하고요. 또, 어디서 막 찍어도 그냥 엽서 같은 엘도라도를 가고, 또 밤에는 이렇게 한국 아메이 리더님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그냥 가족 사진 같고요. 너무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 너무 기쁘고, 또 LA로 넘어가서 산타모니카 해변, 뭐 비버리 힐즈, 또 UCLA 대학교 가서 또 돌아올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음식을 먹고 너무 신나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아메이 60주년 행사의 규모 한번 보실래요? 잠시. 이 안에 여러분이 가보신다고 느껴보세요.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행사의 모습이거든요. 엄청 멋있었어요. 이 안에 내가 있다고 느껴보세요. 이게 나오시는 이분들은 창립자들의 가족이에요. 2대, 3대, 4대까지. 온 가족이 다 여기 오신 거예요. 너무 멋지죠? 이게 전 세계로 이 60주년 행사가 끝나고, 영상으로 다 나눠준 건데, 여러분, 여기 혹시 보셨어요? 네.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캡처를 했지 않겠어요? 접니다, 저. 아까 잠깐 제가 나왔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아메 60주년 영상 전 세계로 가는데 내 얼굴이 나왔으니 난 운명이다, 막 이랬거든요, 저 혼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5분 안에 끝날 건데요. 자두가 5개가 있을 때 여러분, 만약에 5명이서 자두를 먹는데 하나씩 가져가는데 막내딸이 만약에 자두를 2개 집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 욕심쟁이 하실 거죠. 엄마, 아빠, 아들, 뭐 딸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으면. 근데 만약에 테이블 위에 자두가 100개 있어요. 근데 딸이 2개 집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유, 좋아하는구나. 많이 먹어. 막 이럴 거죠. 욕심쟁이란 말 안 해요. 우리가 어쩌면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뭔가 강팍할 수 있어요, 마음이.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필리핀에 이 2 아이를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이제 한 달에 45,000원씩 한 사람한테 보내면 이 아이들이 20살까지 크는 거예요. 그걸 여기 와서 배웠고요. 그리고 직접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필리핀에 우리 여기 위너스 다이아몬드 리더님과 함께 가서 아이들을 또 만나고 여기에서 제가 요 아이와 요 아이 4명의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나눔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정말 상식이고요. 돈을 벌고 다 내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요. 어떻게든 흘려보내고 좋은 곳으로 나눠주고 어디 선교할 곳, 어디 후원할 곳을 찾게 돼요. 진짜.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갔다 왔던 여행지가 두바이예요. 여기가 퍼스트 클래스 김종 송진 스포서님 타는 비행기고요. 또 이 비행기 안에 샤워실이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찍어봤고요. 여긴 제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렇게 스튜어디스가 푹 자라고 이불을 깔아줘요. 이렇게 누워서 자고 또 두바이에 도착했더니 이렇게 금목걸이 기념, 금목걸이랑 이렇게 웰컴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우리 파트너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예쁜, 이거 홍진영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응접실인 줄, 로비인 줄 알았는데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방도 같이 가서 구경해보고, 막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사하라 사막에 가서 사막 투어도 하고 여기서 밤에 불꽃놀이 폭죽까지 터뜨려 주시고 이렇게 너무 멋진 시간을 보내고 이땐 케이티 페리라는 가수가 왔는데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케이티 페리도 오고 그냥 그런 공연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상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를 한 바퀴 다 투어를 하는 거죠. 그냥 뭘 찍어도 그림 같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다들 헷갈려 하세요. 뭘까? 행복? 뭐 희망? 뭐 이러는데 역으로 다시 질문하면 다 대답이 나오세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가끔 기사에서 노인분들이 자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생을 마감하시죠, 스스로. 그렇다면 그분들이 왜 생을 마감하실까? 라고 고민하면 느낌이 오시죠? 왜 그러실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돈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는 외로워요. 세 번째는 건강하지 않으신 거예요. 몸이 아프신 거죠. 이렇게 아프느니 차라리. 여러분 사실 인생에 있어서 돈, 관계, 건강이 깨지는 일은 사실 되게 슬픈 일이고요. 우리 나중에 노후에 이 3가지가 없다면 정말 슬픈 인생인 건데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돈은 되는데 건강을 잃어가는 일이거나 혹은 또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돈만 버는 일이거나 혹은 관계는 있는데 내가 너무 돈이 없거나 그런 균형이 없는 일을 하고 있진 않는지. 그리고 저는 제가 6년 9개월을 찐하게 하면서 이 비즈니스는 이 3가지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생애 제한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깨닫는 방법은 뭐냐면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을 10년 내가 살 날이 10년 남았다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스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잘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1년밖에 없어요. 1년 남았는데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고민이 된다면 그 고민되는 마음을 생각해보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어쩌면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죽는다 그래도 아멘 할 것 같아요.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늦게 난 하나밖에 없는 딸도 20살이 되면 전 다른 거 안 시키고 이 사업을 바로 같이 시작할 거거든요. 자, 이제 거의 끝이에요. 여러분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 모르시죠?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된 분인데 역사적으로 거의 1954년도니까 아까 똑같아요. AD부터 1954년이면 거의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4마일 그러니까 1마일이면 1.6km예요. 그러니까 거의 1.6km를 4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단 한 명도. 근데 어떤 얘기를 나왔냐면 만약에 1마일을 4분 안에 들어오면 혈관이 터질 것이다. 폐가 파열될 거다. 막 아니면 귀신 들린다. 뭐 근육이 찢어진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도전하지 못했는데 1954년도에 로저 베니스터가요. 의대생이었는데 우리 신체를 연구해 가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요. 1마일을요. 4분 안에 들어와요. 되게 대단한 일이죠. 1954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다음 달에 10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엔 200명이 들어와요. 지금은 상식이에요. 4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한계인 건데 누군가 하나가 깨버리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이에요. 존 랜디라는 사람은 호주 사람인데 이 1마일을요 6번이나 도전했어요. 근데 4분 1초, 4분 2초에 들어오는 거예요. 4분을 못 깨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시는 도전하지 않겠다. 이건 인간이 넘을 수 있는 어떤 4분의 선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존 랜디가 로저 베니스터가 4분을 끊고 나니까요. 어떻게 됐게요? 신기록을 세워요, 신기록을. 너무 신기하죠.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는 것도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일 수 있고요. 누군가가 그걸 해내면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최고의 시기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빨리 넘기면 보세요. 아메이가 이때 힘들었고요. 이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성장했고 이때 성장했고 이때 성장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91년부터 2021년까지 성장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어요. 근데 여러분 30년 동안 3번 왔어요. 근데 지금이 이 시기예요. 이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때 하신 분들도 계세요. 밖에 나가면. 그래서 아메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됐다. 어땠다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말이 무조건 틀렸다는 아닌데 이런 시기를 만난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요. 지금 우리는 이 시기예요. 앞으로 여러분 정말 물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꼭 열심히 안 해도 되지만 그냥 반드시 해도 시간 가고 안 해도 시간 가는데 30년 만에 온 이 엄청난 폭풍 성장의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도구라서 저희가 권하는 거지 여기 오신 분들을 뭐 어떻게 하려고 다 큰 어른들이고 저희가 사실 초등학생한테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고 어떤 분들이 거기 가면 너 이용해 막 이래요. 근데 보세요. 오늘 제가 아메를 한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저한테 해줄 게 많을까요? 제가 그분께 해드릴 게 많을까요? 제가 해드릴 게 많아요. 실은 이렇게 먼저 하신 분들의 어떤 성공 노하우와 성장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경험을 뺏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용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애기도 아닌데 어떻게 1시간, 2시간 만에 어떻게 우리가 무슨 사람을 그렇게 현혹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아메이를 좋아하게 되는 건 이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바쁘더라도 무엇에 바쁜가가 중요하고 저는 그래요. 이곳에 오시면요. 우리 옛날에 유명했던 광고 아시죠?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고추장 광고 아시죠? 원래 좋은 건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근데 이 사업은요. 다 알려드리겠다고 지금 작정하고요. 스폰서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가 더 핀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삿포로, 싱가포르를 갈 수 있을까를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성공을 그렇게 열심히 걱정해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났다면 그 인생은 후회 정말 멋진 인생인데 스폰서님은 항상 곁에 계시고 늘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어깨에서 시작할 수 있게 저희한테 이런 장소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와서 이렇게 제가 여행도 가고요. 연봉이 이렇게 올랐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저 좋겠죠. 저 이렇게 잘 살아요. 이런 느낌은 하나도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6년 9개월 전에 저도 저 좀 세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PT 좋겠다. SP 어떻게 가는 거지? 막 이랬어요.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 안에서 저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저도 먼저 성장해 주신 리더님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스피치를 들으면서 무럭무럭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핀업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성장이 됐다는 게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분명히 마음을 먹고 해보고 싶고 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라고 그래서 먼저 위에 세워준 거지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누군가 한 분을 위한 저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자리 오늘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멋진 분들이 정말 많은 비즈니스 스토리와 또 아메이 노하우가 다 있으시거든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말고 계속해서 한 적어도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 정도만 꼭 이 자리를 지키신다면 이 비즈니스가 너무 이해가 되실 거고 정말로 우리 리더님들의 평생을 심지어 대대손손 내 자녀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 다시 한번 온 진심 다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너무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